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듯 지금 이 크리스마스 및 2025년 마지막을 달리는 이 기간에는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이런 팀들은 이제 휴식기를 가집니다. 대신에 이탈리아나 잉글랜드는 계속 경기가 있어요. 여기다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한창인데 전 뭐 이 대회의 특수성, 특히 이제 고배당을 보기 좀 좋은 대회다,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, 사실 뭐 아프리카 쪽에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부분 한해서 최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첫 경기는 밀란 대 베로나 경기입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밀란은 천적인 사스올로 그 팀한테 이제 발목을 잡히고 비겼었죠. 그러고 나서 이 수페르코파 사우디 일정을 이렇게 갔다 왔었습니다. 근데 이 수페르코파 사우디 일정이 지난 한 이제 2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다 그래갖고 가는데, 사실 근데 이 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뒤부터 조금 꼬이는 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당장 이제 재작년에 갔다 온 팀들 중에 인터밀란만 살아남았습니다. 나머지 팀들은 다 자빠져가지고 인터밀란이 우승을 했었고, 작년에는 이제 아탈란타 같은 팀이 좀 고꾸라졌었습니다. 당시에 이제 AC 밀란 상태가 엄청 안 좋았고, 유벤투스도 금방 자빠지고 그랬었었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회를 갔다 온 밀란이나 인터밀란, 나폴리, 볼로냐 이런 팀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, 오늘 그 팀들이 전부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어쨌든 이제 밀란은 그 참 공격수가 부족했었어요. 산티아고 히메네즈 부상당하고 이래가지고 웨스트햄에서 필크루크를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. 사실 이제 팀한테는 포초보단 이런 타겟터가 필요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영입인 것 같기는 해요. 그 전보단 나을 거다,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, 공격수 퀄리티가. 반대로 이제 베로나는 저번에 이제 아탈란타전에서 그때 이제 시즌 첫 승을 했었죠.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이제 피오렌티나까지 잡았습니다. 그 경기는 뭐 골드샷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길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오늘 만나는 밀란한테는 상대전적이 너무 큰 발목을 잡는다. 일단은 최근 맞대결상으로는 7년 동안 밀란이 이제 11승 2무로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베로나는 팀 역사상 밀란 원정에 가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. 여기 이제 위쪽 보시면은 맞대결상으로 이제 밀란의 홈일 경우에, 이 경우에 이제 매치를 볼 수가 있는데, 그냥 도합 이제 23승 16무라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 뭐 세리에 B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코파에서도 4번이나 만나고 했던데, 어쨌든 밀란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. 23승 16무. 되게 뭐 무승부 비율도 높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뭐 밀란의 승리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산시로에서 밀란은 4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다, 베로나 상대로는.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사우디 이슈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베로나는 못 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밀란의 승리를 기반으로 뭐 1마인이든 1햄무든 이렇게 골라가야 될 경기로 보이네요. 특히나 베로나처럼 수비가 안 좋은 팀한테는 마행각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는 크레모네세 대 나폴리입니다. 작년에도 이제 수페르코파 갔다 왔고 아탈란타나 인터밀란 이런 팀들이 무너졌었는데 그 수위를 본 게 뭐 나폴리였죠. 작년에 나폴리는 아예 그 전 연도에 리그에서 그냥 뭐 10위권이었었으니까 이런 대회를 나갈 게 없었고 그냥 생으로 리그만 치러갖고 우승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인터밀란 빼고 싹 다 무너졌다. 분명 이런 일정상의 피로도 문제 같은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, 더구나 오늘 또 이제 크레모넷의 원정이잖아요. 그냥 저는 이거는 뭐 긴 생각 안 하고 크레모넷의 상태를 떠나서 그냥 마냥 프랭각을 재고 싶긴 했었습니다. 언더 생각도 좀 나고, 나폴리가 망가진다면은 저는 그거는 스페르코파 일정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봐요. 근거는 별로 없는 매치입니다. 그 다음에 볼로냐 대 사스올로인데, 저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볼로냐가 뭐 챔스도 나가고 유로파도 나가고 이러니까 이 스쿼드 뎁스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긴 한데, 그리고 요 시즌에 좀 요즘에 특히 괜찮아진 건 있긴 한데 사우디 일정은 변수가 될 만하다고도 보이거든요. 뭐 인터밀란은 승부차기로 잡고 결승도 가고, 확연히 최근에 뭐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사스올로도 나름대로 뭐 결이 아예 없지는 않다. 원래 이제 세리아에서는 중위권을 구성하던 팀이었다. 뭐 옛날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맞대결상으로도 많이 좀 치고받은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. 최근에는 딱히 뭐 보이는 건 많이는 없고, 그냥 이것도 마냥 저는 볼로냐가 또 홈이고 이런 거는 기분은 좋긴 한데, 그냥 이번 라운드는 저는 강팀들을 좀 안 보는 느낌? 그렇게 질러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입니다. 자,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때 이제 3분 만에 레알리가 퇴장당한, 골키퍼가 퇴장당한 제노아한테 극악의 졸전을 했습니다. 진짜 극장으로 뽀록승을 했거든요. 사실 이제 비교가 되는 매치인데, 마침 이제 인터밀란도 사우디를 갔다 온 상태예요. 인터밀란은 사실 사우디 갔다 와서 별로 문제가 없는 클럽 중에 하나였는데, 작년에는 특히나 갔다 오고 나서 핸승은 거의 못하고 똥주승만 엄청 많았었어요. 비긴 경기도 있고 이랬었고.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맞대결상으로는 인터밀란이 아탈란타한테 굉장히 강합니다. 당장 최근에 8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전부터 10승 5무로 아탈란타를 아주 잘 상대해왔던 것도 있었습니다. 최근에는 보니까 원정에서 뭐 3연승 중이기도 하네요.
그래서 이 경기 역시 저는 당연하게도 아탈란타의 전력은 꽤나 뭐 치는 팀이고 이런 거는 맞는데 참 이 네라주리 더비에서 인터밀란이 아주 뭐 잘해왔다는 거 이런 것들 내다보고 싶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인터밀란을 보더라도 헨승보다는 그냥 뭐 일반승이나 햄무 정도만 볼 생각이고 고배당 같은 거 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얘기인데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 대회는 정말 이 고배당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대회예요. 그리고 이 속에서 사실 뭐 모잠비크 같은 팀들의 전력은 저는 몰라요. 대신에 좀 간접적으로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 가봉은 예선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. 월드컵 예선에 이제 코트디부아르랑 같은 조였는데 둘 다 8승이었어요. 대신에 이제 1패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2위로 간 건데 2위 중에서도 1번 시드였습니다. 가봉이. 근데 이 모잠비크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더라고요. 알제리 우간다조에서 6승 4패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어쨌든 실점이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았던 것들 뭐 기니나 우가나한테 졌던 것도 있었고 그냥 가봉이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.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그냥 가봉의 일반승 접근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나아가서 뭐 햄무까지도 같이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뭐 오바메양이 뛸 수 있는 대회니까요. 그 다음은 적도기니 대 수단인데요. 적도기니에는 이런 뭐 페드로 오비앙 같은 옛날에 산포도리아나 스페인에서 뛴 적이 있던 선수고 토리노의 코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은수에 같은 이런 추억의 이름들이 몇몇 있습니다. 2012년 첫 대회 때 나갔었고 2015년 4강 2021년 8강 이렇게 최근에는 본선에 꽤나 나오는 중이에요. 이 적도긴이라는 팀이 또 산유국이라 가지고 어떤 뭐 혼혈 선수들이나 외국인 귀화 얘네 또 옛날에 스페인령이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전력을 좀 쌓아 나갔었거든요. 특히나 이제 주장인 은수애가 국적 논란으로 옛날에 이제 몰수패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이 강해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수단은 얘네들이 뭐 국가 규모도 꽤나 크고 뭐 옛날에 경제 성장이 괜찮았던 70년대 이전까지는 막 우승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상황도 못 가봤습니다. 그래서 적도기니가 저는 주도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결과까지 낼 수가 있냐 그런 것까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더라고요. 적도기니가 우세할 것 같기는 한데 근거가 많지는 않아서 얘네들의 그 월드컵 예선 내용 같은 걸로 미뤄봤을 때 그냥 언더라든지 무승부? 좀 잘 모르겠는 경기네요, 솔직히 말해서. 그 다음은 알제리 대 부르키나파소입니다. 일단 알제리에는 아이트 누리, 베나세르, 마레즈, 부엔디아 좀 이제 10년 전쯤에 비해서는 멤버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축구 잘하는 DNA도 나름대로 있고 본선도 간 만큼 월드컵도 간 만큼 약간 우세하기는 해요. 부르키나파소에 비해서는 2019년 우승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르키나파소는 이번 예선에서 이집트한테 밀렸지만 6승 3무 1패 80점으로 딱 이제 그 나이지리아한테 밀려가지고 월드컵을 못 갔거든요. 뭐 2013년에는 준우승, 17년이나 21년에는 4강. 나름대로 부르키나파소도 강팀입니다. 멤버상으로도 탑소바나 라시나 트라우레, 버트랑 트로우레 이런 좀 알만한 선수들도 몇 명 있어요. 보니까 맞대결로는 이제 2020년대에는 3연무가 있었고 그전에도 매번 뭐 근소했다 이런 게 보이길래 그냥 딱 고배당보기 적합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1프레임 같은 것들도 볼만하다 싶긴 하거든요. 이게 제가 아프리카 뭐 예선이나 이런 거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알제리 같은 팀한테 믿었다가 좀 피를 봐서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부르키나파소의 1프레임이나 뭐 무승부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싶긴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트디부아르 대 카메룬입니다. 이름값부터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들이에요. 이번에 코트디부아르는 예선에서 8승 2무 25득점 무실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으로 딱 이제 전통 강호단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. 근데 이제 카메룬은 얘네들이 이제 5승 3무 1패였는데 카보베르데한테도 밀린 조 2위였습니다. 그래갖고 2등 팀 간의 이런 순위 싸움에서 세 번째라 가지고 이래갖고 겨우겨우 올라간 거예요 본선에. 14득점 5실점으로 이런 아프리카 최상위권 라인 느낌도 안 나는 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2015년과 지난번 대회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우승도 했었고요. 카메룬도 21년에는 4강, 17년에는 우승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옛날에 막 에투 시절 그런 때에는 못 미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멤버상으로도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수비진의 코스누, 은디카, 윌리 볼리, 포파나 캐시에, 자하, 쌍가레, 디알로, 게상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요. 반대로 이제 카메룬은 좀 장오나나나 발레바 같이 아직은 좀 대성 부른 떡잎들 여기다가 메뉴의 은베모 정도 이 정도만 네임되어가지고 저는 카메룬은 사실 코트디부아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프리카 이진급 정도로 밀린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의 우세가 점쳐지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물론 이제 카메룬도 나름대로 좀 이제 무게감이 없지는 않은 팀이고 맞대결상으로도 뭐 딱히 어느 한쪽을 높이 볼 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코트디부아르를 뭔가 쉽게 봤다가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의 이런 약우세라든지 햄무를 보더라도 서브로도 그냥 무보다는 코트디부아르의 승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
자,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세리아 위주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얘기를 해봤는데요. 앞으로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제가 종종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가져와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은 근데 이런 조별리그보다는 솔직히 저도 이런 뭐 모잠비크나 수단 이런 팀들은 잘 모릅니다. 가능한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. 토너먼트가 특히 이런 뭐 무승부라든지 한 점차 게임 빈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,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당분간은 이제 뭐 챔스도 좀 없고요. 요즘에 주중에도 축구를 많이 다룰 게 없던데 종종 이렇게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